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11시가 이제 다 돼가는데요. 지금 윤리위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있습니다. 자, 소명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소명이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김철근 이 정무실장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소명을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이 김철근 정무실장이 징계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최후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준석 대표 표정이 밝을 리가 없죠. 상당히 어두운 표정이었고 일종의 최후 심경을 발할 때는 이 복받쳐 오르는 그러한 이 뭐라 그럴까요? 글썽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말이죠. 이렇게 이 감정이 이 기복이 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이죠. 이 JTBC에서 이 과거 성접대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 장의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의사가 지인과 통화한 내용, 이 녹음 파일을 JTBC가 전격적으로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녹음 파일을 보면요, 이 폭로의 배후에 뒤에 윗선이 있다,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JTBC 방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감정이 폭받쳐 올라왔다라는 심경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들어가기 직전에 발표한 마지막 심경을 보면 우선 드디어 3달 만에 윤리위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게 됐는데 성실하게 소명을 하겠다. 그리고요, 오늘 이 JTBC 보도를 보고 나니까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온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선거 기간 동안에 목이 상해갖고 스테로이드를 먹어가면서 몸이 부어서 왜 살이 쪘냐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선거를 뛰었는데 그 기간에도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얘기가요, 윗선이 있다고 언급한 이 녹음 파일을 녹음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 왜 3월 9일날 대선 승리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도 축하를 받지 못했고 또 6월 1일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도 바로 공격을 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서요,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다음날은 웃으면서 악수하려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며 아침에 일어나야 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그걸 할 마음이나 들지, 혹시 나가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을까 모르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일면도 이 심정 이해는 가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돌아온 게 징계냐, 이런 이후에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불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왜 사단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벌써 앞서야 되겠다. 이 반성 없이 억울함만을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거, 이게 과연 국민의 얼마만큼 뭐라 그러죠? 공감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지금 이렇게 억울한 것도 국민에게 토로해서 윤리심의에서 흔히 말이죠, 이 법원에서도 이 반성하는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죄질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억울함만 호소할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서도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한마디가 없다고 하는 점, 이거는 말이죠,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다, 잘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든지 간에 소수당이지만은 여당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대표예요. 그러면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무게감. 이 무게감은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 가지 지식이 많았어도 나올 수 있고 판단이 정확했어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무게감은 나오지만, 지금 이 마지막 이 소명하러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요구되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나는 솔직하게 아무 죄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 죄가 없으면 뭐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느냐? 어떻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도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놔야 된다, 이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이 상황을 염두에 둬서 국민들한테요, 이 RNC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원 CNI 이런 데서 보면은
50%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반성을 하는 게 해야죠.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윤리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당 대표로서, 특히 집권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의 무게감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그 무게감을 윤리위에서도 주고, 그래야 이 정상이 창작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억울함만 얘기하면 과연 정상이 참작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억울한 것만 가고 드립대 쏘아 붙이니까 오늘 윤리위원장도 윤리위가 개시되기 전에 국민의힘이 수사기관 결정에 따라서 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 그리고 규칙을 판단한다면 스스로 윤리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윤리위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요. 윤핵관들이 공격하니 등등 많은 측면의 비판과 억울함을 그리고 윤리를 해체할 수 있다. 그런 그 불쾌한 감정만을 토로해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양희 위원장은 내가 그런 이준석 대표의 비판, 말하자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7시경에 이양희 위원장이 내놓은 그런 입장, 즉 기획된 윤리위다, 마녀 사냥식이다. 그리고 윤리 해체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다. 이런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밝혔으면 그리고 나서 윤리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심경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윤리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왜 나왔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이 얘기는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반성할 줄 먼저 알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양희 위원장이요.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까지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돼야 한다. 이거를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하나도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만 심경을 토론해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돌리기에도 힘들고 당 대표로서의 책임의식도 없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JTBC에서요 오늘 저녁에 무슨 내용을 녹음 파일을 공개했느냐, 이 장씨 자기가 접대했다고 하는 이 장씨하고요 지인 간의 통화 녹음을 통화 파일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2번 녹음돼 있어요. 하나는 3월 15일이고요 하나는 6월 30일 날입니다. 각각 사람이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윗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3월 15일 날 지인과의 대화에서는요. 여기 어디에 뭐뭐라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이 있어요. 그 형 통해 갖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 예. 그 형이 말하자면 윤리 이런 성상납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폭로가 되게 됐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000 비서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이 사람이 그래서 뜬 거야. 이해 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지인이 폭로를 하게 됐다. 배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6월 30일 날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는 윗선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장 씨가 성접대 물증을 그러니까 찾고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윗선에서는 안 돼요. 진짜. 윗선에서 자꾸 홀딩 하라잖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 씨는요. 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7억 원의 각서를 받은 것도 돈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또 실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여기 땅이든 뭐든 이거 풀어주는 거 있잖아. 그게 더 나은 거지. 지금 돈 받아서 뭐 하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밀거래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 얘기를 보면 입을 막으려고 7억 원 각서를 써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준석과 관련해서 이 중요한 인물들, 우선은 안철수, 그 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이 4명의 입장을 분석하고 있는데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공식적으로는 이 당윤리위에서 독립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대신에 안철수 의원 측 주변에서는요. 당연히 비판하고 있죠. 예. 어쨌든 간에 이 대표 본인의 문제로 당이 지금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징계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직접적으로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징계 결정으로 이준석 대표가 중대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불을 썼지만, 가정적 썼지만은, 이런 것도 예견하는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당은 다양성을 먹고 사는데, 이준석 대표가 물러날 경우 이 다양성의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 시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상당히 고심하고서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사선으로 이제 취임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내 갈등 상황에서는 입장을 내지 않는다. 이것이 좋겠다라고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은 정부에도 당에도 좋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 시장이 이 대표 편을 들기는 했지만은 덕보다 실이 많다는 표현을 쓴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대표도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라. 이런 상황이 모두 이 대표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즉 이런 상황이 모두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득과 실의 표현을 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요. 청년의 꿈에서 정진석 의원하고 붙었을 때 둘 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제대로 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타인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상당히 비판적 반응을 보인 바 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요, 별다른 지금까지 언급이 없어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지금 현재 경기지사 경선을 해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철근 이 정무실장은요, 충분히 소명하겠다. 아주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번에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소환 요청이 있어서 왔는데 성실히 답변하겠다. 그리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윤리의 증언을 마치고 나서는 충분히 소명했고 윤리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어요. 그리고 윤리가 개최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입장에서는요,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과연 징계 사유가 되느냐, 이건 의문이다.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뭐 이준석, 그 다음에 윤리위원장인 이양희, 그 다음에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김철근 의원의 정무실장의 발언을 전부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페북에 글을 뭐라고 올렸냐면요, 사회와 국가의 번성은 협력적 의사소통에 달려있다라고 했고요. 이 페북에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난다, 이 책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 협력적 의사소통을 상당히 중시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흥미롭고 따뜻한 과학책이다. 적자생존로 진화해서 적자는 강하고 냉혹한 것이 아니라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에 의한 친화력이란 뜻밖의 사실을 많은 자료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책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에 사회와 국가의 번성이 달려있는데 지금 우리는 성공하고 있을까요?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의 소통 방식을 비판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스태핑 요즘 그래도 인기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기자회견 자체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마지못해서 해왔어요. 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비교 우위가 계속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도스태핑을 통한 이 소통, 이것이 잘 되고 있다. 그나마 어쨌든지 간에 참 좋은 시도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요, 이 짱깨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자를 또 추천한 바 있어요. 그러면서 이념의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미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과 반대되는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짱깨주의 탄생을 추천해가지고 이거를 베스트셀러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갑자기 또 하나의 책인 다정한 것이 살아난다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소통 방식을 비판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이채롭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시간에는요, 바로 국정원 관련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에 양호회가 있어요. 이 양호회가 있는데 말하자면 현직 직원들의 공제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월급에서 퇴직금의 일부를 띄어서 여기에 이제 기금으로 이제 활용하는 건데, 이 양호회 기금 운영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50억 원의 상당의 투자 손실을 봤다라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고, 최근에 1급 전 부서장들을 갖다가 전부 27명을 대기 발령 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러 조사를 보면 지금 이제 새로운 1급을 이제 보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급 중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억울하게 잘려 나간 이 고위 간부들을, 그러니까 은퇴한 OB들을 1급으로 다시 승진 발령내는 이런 검토까지 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대북 대화에만 연연해가지고 이 고도로 숙달된 대북 정보 역량이 많이 와해됐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역량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비들의 별도의 승진 발령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오비 1급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MB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관련 사안 13건을 조사해가지고요, 전현직 직원 500여 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전 국정원장 4명, 간부 40여 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제 인사는 현 국정원 지휘부가 충분히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 보도들을 보면요, 상당수의 2급들도 최근에 대기 발령을 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사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정말 이 위중한 안보 시기에 일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실적을 중심으로 하되 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이 국정원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정원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얘기는요, 정말 5년간 제대로 된 순수 정보기관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조직 편제와, 그리고 인적 인적 발탁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 플러스 인사, 이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싶어요. 이상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이죠, 이제 11시 한 12시쯤 되면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